2025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출산율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지금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국 경제가 정상으로 가려면은 지금 단기적인 처방부도면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는 그런 목표 설정이 만들어져야 돼요. 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을 다 서로 엮어가지고 동원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하겠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은 무슨 연금개혁을 한다, 무슨 노동개혁을 한다, 교육개혁을 한다. 이게 다 하나씩 연관이 돼가지고서 뭐 출산율이니 양극화니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어떻게 엮어가지고서 종합적인 정책을 내세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게 좀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내년 총선에 가가지고서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한테 표를 많이 달라. 나는 그건 큰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라는 게 원래가 반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결국 가서 국민들로부터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당이 그걸 스스로 어떻게 잘 끌고 갈 건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서로 그냥 입씨름만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 사회 현상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느냐. 그러니까 2023년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당장에 지금 우리 3, 4월 가면은 임금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어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해달라고 또 이제 아우성을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힘으로다가 눌러서 그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동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개혁을 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으면 답이 나오질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참 어려움에 봉착하는 이 국민계층을 갖다가 어떻게 잘 어루만져 가지고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이것이 지금 현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뤄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만 그 경제적인 성공을 국민 행복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실패한 정부 아니겠느냐. 앞으로의 우리 과제는 바로 그 부분인데 집단 자살, 가족들 전체가 집단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다가 사회 심리 안전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사회 온기 같은 것이 없으면 사회 심리적으로 패닉에 들어간다. 이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중시해야 될 시기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선진국에 도달했다고 그러는데 뭐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UNDP가 확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실상을 볼 것 같으면은 한 달에 58만 원의 돈을 받고서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가
230만이 넘었습니다. 이 자격을 얻으려면 그 절차가 보통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생각할 적에는 과연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이 미래를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분노에 차 있어요. 난 최근에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자기들도 자기 권익을 위해서 조직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날 보고 와서 자꾸 그 전국 조직의 장이 좀 돼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나는 내 지금 내 나이에 그런 거를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회가 그 정도로 지금 이 변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좀 정치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인식해야 되고 제가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7년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나는 정치권이 그와 같은 사태가 왜 발생하게 됐느냐. 그거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하면 그 촛불 집회가 2달 가까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느냐. 누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잠재적인 불만이 깔려 있다가 어떠한 계기가 돼서 거기에 합세를 할 것 같으면은 그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내가 이 선거를 뭐 2번이나 거쳐서 직접 내가 해봐서 아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고 문재인 후보고 그때 선거 결과를 보면 48대 51 정도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흔히 얘기해서 뭐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수가 51%, 진보가 4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도에 선거 결과를 보고 같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48% 조금 넘어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에다가 소위 진보라고 하는 심상정의 표까지 합하면 거의가 50%가 넘어요. 이런 정치적인 양분의 현상이 생겨난 기본적인 계기가 어디냐. 이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겼다고 봐요. 과거에는 내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건 없는 집에서 태어났건 다 같이 그때는 어려울 때니까 내 노력만 가지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가 내 노력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제 비슷한 진단을 하셨는데 또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지표상으로 보면 뭐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펜이라는 학교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이 세계 7대 강국이다. 그런데 또 Best Countries to Live라는 리스트에 보면 우리가 15등 하다가 20등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선진도상국 증후군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빨리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뽐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는 아주 피폐해지고 또 품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정치적 패싸움 속에서 미래의 희망인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그 아주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앞으로 정치 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 의회 정치가 문제 해결 능력을 회복하기 전에는 선진국은 못 되고 선진도상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서 풀지를 않는 이상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의 일본이 80년대에 어땠어요? 세계에서 일본이 넘버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네들이 사실은 세계 모든 제조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하다가 결국 와서 90년대에 들어와서 한 번 침체에 빠지다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은 흡사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뭐 K 컬처 모든 K만 붙이면 다 근사하고 거지. 과거 일본이 똑같아서 했네. 80년대 말에 하도 일본에 대한 찬미가 뭐
외국에 가면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의 참 황홀한 상황이 근데 절대 오래 못 간다는 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가서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힐 것 같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 경제가 돼가지고서 뭐 1.5% 성장한다, 뭐 이게 결국 가서 이게 낮은 성장률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랍니다. 우리가 2012년에서 2016년 금융위기에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이니까 우리 경제가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돌아가지고서 무슨 뭐 최저임금이다, 노동시간이다 등등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회복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가 또 참 침체 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사이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거론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소위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갖다가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질 않으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